동아일보,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 메뉴 펼치기, 오피니언, 데스크가 만난 사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대권 차지에 다 쓸어버리려는 탓, 데스크가 만난 사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21-06, 52025년 2월 21일 6시 52분. 이진영 논설위원 구독,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저자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이라는 사고가 문제, 3권 분립체제 5년 단임직이 왜 대권인가. 개헌이 탈출구,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나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적 소양이 더 중요. 새 왕조 세우듯 세상 바꾸려다 불행해져, 적폐청산, 대못받기 하지 말고 겸손해야. 크게 보기,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만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만로를 맞이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거나 대권을 잡아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고 조언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좋아하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한의 타락상을 묘사한 북한 소설가 조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출간 연도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04년. 이후로도 역대 대통령들의 끝은 좋지 않았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영국대사 임기 끝 무렵이다. 새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 귀국길에 오르는 그를 위해 마련된 송별회 자리에서 현지 지식인들은 축하보다 우려를 표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그 끝이 좋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비극적이기까지 하던데 라면서 라 교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고 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라 교수가 오래 고민해 오던 문제에 대해 후배 정치학자들과 내놓은 답이다. 출간 연도가 2020년. 이후로도 우리는 감옥에 갇힌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다. -21세기의 비상계엄 사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격세유전, 아타비즘 같은 현상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잠재돼 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인자가 갑자기 돌출한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을 인용해 유신시대 긴급조치라는 유령의 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황당할 정도의 오판을 했고 잘못된 조치로 나라 전체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했다. 나라가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불행한 은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위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윤 대통령의 불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피니언. 데스크가 만난 사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대권 차지에 다 쓸어버리려는 탓, 데스크가 만난 사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21-06, 52025년 2월 21일 6시 52분. 이진영 논설위원 구독, 공유하기 즐겨찾기 뉴스 듣기 글자 크기 설정.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저자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이라는 사고가 문제, 3권 분립체제 5년 단임직이 왜 대권인가. 개헌이 탈출구,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나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적 소양이 더 중요. 새 왕조 세우듯 세상 바꾸려다 불행해져, 적폐청산, 대못받기 하지 말고 겸손해야. 크게 보기,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만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만로를 맞이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거나 대권을 잡아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고 조언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좋아하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한의 타락상을 묘사한 북한 소설가 조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출간 연도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04년. 이후로도 역대 대통령들의 끝은 좋지 않았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영국대사 임기 끝 무렵이다.
새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 귀국길에 오르는 그를 위해 마련된 송별회 자리에서 현지 지식인들은 축하보다 우려를 표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그 끝이 좋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비극적이기까지 하던데 라면서 라 교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고 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라 교수가 오래 고민해 오던 문제에 대해 후배 정치학자들과 내놓은 답이다. 출간 연도가 2020년. 이후로도 우리는 감옥에 갇힌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다. -21세기의 비상계엄 사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격세유전, 아타비즘 같은 현상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잠재돼 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인자가 갑자기 돌출한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을 인용해 유신시대 긴급조치라는 유령의 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황당할 정도의 오판을 했고 잘못된 조치로 나라 전체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했다. 나라가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불행한 은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위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윤 대통령의 불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으로서 경험과 경륜의 축적 없이 정부의 최고위직에 바로 올랐다. 그 전의 경험이 검사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국한됐다는 점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를 이끄는 데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음주 습관. 이 기호도 전직과 관계가 있을 텐데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국가 수반으로서 영부인 문제 처리도 일반인들 기대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식들도 감옥에 보냈다. 아내에게 모질기가 더 어려운가? 정치학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체적인 근접성, 즉 대통령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영부인을 당할 사람이 없다. 어느 정부에서나 영부인의 영향력은 컸다. 문제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영부인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지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소홀히 했다. 특검까진 안 가더라도 검찰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한 구조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된다. 스스로 제왕이라 여기는 멘털리티가 문제다. 대통령직을 흔히들 대권이라고 한다. 옛날에 유력한 어느 대선 후보는 측근들로부터 주군이라 불렸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직을 대권이라고 부르는 게 온당한가. 정권이 바뀌면 무슨 새로운 왕조를 세우듯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역사도 새로 쓴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에 와 계실 때 자주 저를 찾으셨다. 한 번은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때 제2 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공, 권위주의, 국가기관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 국가기관을 동원해 제2건국위원회를 전국적 규모로 조직하는 것을 보고 놀라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현실적인 안목을 갖춘 분임에도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선거 때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대 세력을 동반자나 경쟁자가 아닌 적이나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괴멸해야 하는 상대로 볼 수 있다. 전 정부 지우기도 되풀이되는 문제다. 다른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지우기가 시도되지만 이는 정책의 영역에 머문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을 동원한 사법적 처리가 주를 이룬다. 그러니 어떻게든 대권을 차지해 상대방을 문학의 스포츠계 망라해 다 쓸어버리려 하지 않겠나. 대통령 레임덕은 측근 비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정치인이 쓴 책의 하루 일과가 100이라면 그중 1은 20, 30만 하고 나머지 70, 80은 자기 자리를 철벽 수비하는 데 썼다고 나온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사나 정책이 국익의 관점이 아닌 측근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위한 각축의 결과로 결정된다는 증언이다. 결국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 오피니언 데스크가 만난 사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대권 차지에 다 쓸어버리려는 탓. 데스크가 만난 사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221-06 52025년 2월 21일 6시 52분. 이진영 논설위원 구독, 공유하기 즐겨찾기 뉴스 듣기 글자 크기 설정.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 저자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이라는 사고가 문제, 3권 분립체제 5년 단임직이 왜 대권인가. 개헌이 탈출구, 그만한 정치적 역량이나 양보와 타협하는 정치적 소양이 더 중요. 새왕조 세우듯 세상 바꾸려다 불행해져 적폐청산, 대못받기 하지 말고 겸손해야. 크게 보기,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만난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만로를 맞이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거나 대권을 잡아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고 조언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좋아하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한의 타락상을 묘사한 북한 소설가 조국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한다. 출간 연도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04년. 이후로도 역대 대통령들의 끝은 좋지 않았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영국대사 임기 끝 무렵이다. 새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탁돼 귀국길에 오르는 그를 위해 마련된 송별회 자리에서 현지 지식인들은 축하보다 우려를 표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그 끝이 좋지 않고 거의 예외 없이 비극적이기까지 하던데 라면서 라 교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고 했다.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라 교수가 오래 고민해 오던 문제에 대해 후배 정치학자들과 내놓은 답이다. 출간 연도가 2020년. 이후로도 우리는 감옥에 갇힌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다. -21세기의 비상계엄 사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격세유전, 아타비즘 같은 현상이라고 본다.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잠재돼 있던 권위주의 시대의 인자가 갑자기 돌출한 것이다. 자크 데리다의 유령론을 인용해 유신시대 긴급조치라는 유령의 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해 황당할 정도의 오판을 했고 잘못된 조치로 나라 전체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했다. 나라가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의 불행한 은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 위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윤 대통령의 불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으로서 경험과 경륜의 축적 없이 정부의 최고위직에 바로 올랐다. 그 전의 경험이 검사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국한됐다는 점도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를 이끄는 데 도움이 안 됐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음주 습관. 이 기호도 전직과 관계가 있을 텐데 냉철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국가 수반으로서 영부인 문제 처리도 일반인들 기대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식들도 감옥에 보냈다. 아내에게 모질기가 더 어려운가. 정치학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육체적인 근접성, 즉 대통령 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영부인을 당할 사람이 없다. 어느 정부에서나 영부인의 영향력은 컸다. 문제는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영부인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지인데 윤 대통령은 이를 소홀히 했다. 특검까진 안 가더라도 검찰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한 구조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된다. 스스로 제왕이라 여기는 멘털리티가 문제다. 대통령직을 흔히들 대권이라고 한다. 옛날에 유력한 어느 대선 후보는 측근들로부터 주군이라 불렸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직을 대권이라고 부르는 게 온당한가. 정권이 바뀌면 무슨 새로운 왕조를 세우듯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역사도 새로 쓴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하고 영국 케임브리지에 와 계실 때 자주 저를 찾으셨다. 한 번은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되신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때 제2건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공, 권위주의 국가기관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신 다음 국가기관을 동원해 제2건국위원회를 전국적 규모로 조직하는 것을 보고 놀라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현실적인 안목을 갖춘 분임에도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선거 때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반대 세력을 동반자나 경쟁자가 아닌 적이나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괴멸해야 하는 상대로 볼 수 있다. 전 정부 지우기도 되풀이되는 문제다. 다른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지우기가 시도되지만 이는 정책의 영역에 머문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을 동원한 사법적 처리가 주를 이룬다. 그러니 어떻게든 대권을 차지해 상대방을 문화계 스포츠계 망라해 다 쓸어버리려 하지 않겠나. 대통령 레임덕은 측근 비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정치인이 쓴 책의 하루 일과가 100이라면 그중 1은 20, 30만 하고 나머지 70, 80은 자기 자리를 철벽 수비하는 데 썼다고 나온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사나 정책이 국익의 관점이 아닌 측근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위한 각축의 결과로 결정된다는 증언이다. 결국 책임은 다 대통령에게 돌아오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헌하자는 요구가 있다. 개헌이 현재 정치적 난국에서 가장 쉬운 탈출구로 논의되고 있지만 난 회의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헌법 때문일까? 영국 헌법의 저자인 월터 베젖은 헌법을 자주 고치는 나라를 환자에 비유했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좀 더 편하려고 자세를 자주 바꾸지만 어떤 자세를 취해도 역시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자세를 바꾼다는 설명이다.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른 현 정치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는 개헌을 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을 해도 헌법 조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변칙적으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현행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내각을 조직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각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총리는 별 영향력이 없다. 좋은 헌법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인가. 개헌이 아니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독재와 싸우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경쟁자들과 페어플레이 하려는 노력은 없다. 더 좋은 헌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양보하고 타협도 할 수 있는 정치적 소양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엄중해 보인다. 그럼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야당의 독주가 지나쳤다는 여론이 있다.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 때 탄핵되면 그 다음에 타협과 화합의 정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적폐청산한다면서 국가정보원 서버까지 들춰보는 등 국기를 흔드는 일이 있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데 탄핵으로 국론까지 분열된 양상이다. 탄핵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정치인들이 밥값을 해야 한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시바의 정적이었던 아베 전 총리 부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참 부러웠다. 6.25 전쟁 때 미군이 압록강에서 대패하자 트루먼이 모든 무기 사용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해 원자폭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고 당시 클레멘트 애틀리 영국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노동당 출신 총리가 가는데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이 워싱턴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애틀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임무로 워싱턴에 가니 좀 도와달라고 했다. 우린 왜 이렇게 못하나. 탄핵 심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되겠다며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꼭 묻는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뭘 하겠느냐. 그럼 엄청난 얘기들을 한다.
통일도 추진하고 민주화도 더 추진하고 경제도 건설하고 세계에서 지도적인 역할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은 없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해놓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왕좌왕하다 5년이 간다. 그럼 불만들이 쌓인다. 불행한 대통령 안 되기가 힘든 거다. 한시적으로 국정을 맡았을 뿐이라며 겸손하고 과학적이었으면 한다. 적폐청산이나 후임자 일까지 간섭하는 대못받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불안하다. 큰 변화의 시기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상수로 남아 있는 것인가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프랑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변화